오늘은 2025년 9월의 럭키데이와 우주 흐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가겠습니다. 이번 9월은 9월 전반부가 처녀자리 태양의 기운으로 이어지고요. 그리고 9월 후반부가 천칭자리의 태양 에너지로 이어집니다. 9월 23일에 태양이 천칭자리로 이동을 하게 되면서 추분을 맞이하게 되는데요. 낮과 밤의 길이가 같아지면서 우리 사람들도 일상 안에서 균형을 중시하게 될 것 같아요. 추분이 오면 이제 본격적인 가을이 시작되잖아요. 사람과의 관계 안에서도 주고받는 그런 균형의 밸런스를 맞춘다면 모두에게 이롭게 작용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9월 2일에는 수성이 처녀자리로 이동을 하고요. 9월 18일에 같은 수성이 또 천칭자리로 성좌를 이동하게 됩니다. 그리고 8월 26일에 금성이 사자자리에 들어갔었는데요. 9월 19일이 되면은 금성이 처녀자리로 또 이동을 하게 돼요. 태양을 비롯한 수성과 금성, 이렇게 다른 별들도 처녀자리와 천칭자리를 나아가게 되면서 우리들에게 디테일한 의식, 그리고 건강관리나 정리정돈의 습관, 일과 사생활에서 균형을 잡는 밸런스들이 정말 중요하게 부상하게 될 것 같아요. 그리고 9월 22일이 되면 열정의 별 화성이 정갈자리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고전으로 보면은 화성이 정갈자리에 있을 때 자기 집에 들어왔다 라고 말을 하죠. 이 정갈자리 화성의 에너지는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그런 화려한 행동보다도 뭔가 내 내면 깊은 곳에서부터 의욕이 솟아나는 에너지, 내가 좋아하는 일에 완전히 몰입을 하는 그런 약간 집요함도 느껴지는 좀 그런 열정에 가까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9월 말이 되면은 계절의 변천기에 맞춰서 내적으로도 성숙해지는 그런 시간대가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현재 실현의 별 토성이 물고기 자리로 다시 재입궁할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9월 1일이 되면 물고기로 다시 토성이 들어가게 됩니다. 현재 이 토성은 역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양자리로 다시 돌아오게 되는 것은 내년 2월이 되고요. 역행의 움직임이 끝나는 건 올해 11월 말에 마무리가 됩니다. 지금 현재 토성과 천왕성, 해왕성, 명왕성 같은 굵직한 별들이 모두 역행 기간에 접어들고 있기 때문에 과거에 내가 놓친 것이 무엇인지 좀 체크하면서 가야 하는 또 시간대이기도 해요. 지난 몇 달간 미루어 두었던 어떤 숙제나 과제, 내적 치유 같은 어떤 여러분들만의 주제들이 있다면 좀 그런 것들을 다시 되돌아보면서 점검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사회적인 것도 물론 포함이 되겠지만 천해명은 우리의 집단 무의식을 나타내잖아요. 여러분들의 내면 성장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작업들에 같이 집중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참고로 천왕성은 9월 6일부터 역행을 시작을 하게 되고요. 11월에 황소자리로 재입궁을 하고 난 다음에 순행으로 돌아서면서 이제 내년에 쌍둥이 자리로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느낄 때는 올해 하반기 거의 연말 시즌까지는 굵직한 별들이 계속 역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너무 속도감에 치우치기보단 미래를 보며 나아가면서도 내 안에 내려놓아야 하는 것들에 좀 집중을 해본다거나 성찰을 하면서 다시 돌아가고 다시 나아가고 이렇게 시간여행을 하듯이 좀 나의 바운더리를 잘 점검하면서 가면 좋을 것 같아요. 정말 치고 나간다라는 것은 별들의 모든 지원이 순행의 서포트를 할 때라고 전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역행하는 별들이 많을 때는요, 내가 나아가고자 하는 길이나 수단과 방법이 정말 딱 적합한지 나에게 맞는지 이런 걸 되돌아볼수록 오히려 얻는 게 많아져요. 결과에 치중하기보다는 그러니까 과정의 질을 중시한다. 이렇게 간결하게 요약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9월 8일 오전 3시 8분에는 물고기 자리에서 만월이 일어나는데요. 이번 만월은 개기월식입니다.
개기월식이기 때문에 내가 정말 진심을 알아차려야 하고 이제 정말 내려놓아야 하는 것들은 반드시 정리를 해야 하는 타이밍이다라고 우주는 말해주고 있고요. 나와 맞지 않는 것을 계속 갖고 있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내가 의식을 하지 않더라도 강제 종료되는 그런 이벤트도 일어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9월 22일 오전 4시 54분경에는 처녀자리에서 두 번째 신월이 일어나고요. 이번에 또 부분일식 겹치고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굉장히 큽니다. 일식이나 이런 월식 같은 경우에는 의도하거나 어떤 내려놓는 정화의 에너지의 서포트를 받는 게 짧게만 가지 않고요. 반년 이상, 1년 이상을 가요. 그러니까 우리가 9월에 의도하고 내려놓고 운의 토대를 만드는 것들은 2026년을 지탱한다라고 봐주셔야 하고요. 월식과도 똑같이 이번 일식도 처녀자리 신월도요. 내려놓아야 하는 것들을 내려놓지 않고 고집을 부린다면 그런 부분들에 메스가 들어올 수 있다, 정리가 들어올 수 있다 이렇게 보여져요. 여러분들의 생활 바운더리의 문제일 수도 있고 인간관계일 수도 있고요. 여러분들의 가치관 문제일 수도 있고 여러분들의 감정의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미래에 정말 필요하지 않은 것들은 내려놓으라, 정리정돈하라 라고 우주는 끊임없이 말해주고 있는 것 같아요. 처녀자리 신월 같은 경우에는요. 이번에 정말 끝자락 도수에서 일어나는 거거든요. 29도 정도에서 나오고 있어서 정말 뒤로 갈 수 없다라고 이제 정말 매듭을 지어야 하는 타이밍이다라고 제가 거듭 강조를 드리고 가겠습니다. 여러분이 위화감을 느끼고 있다. 감정적으로 사실은 아닌데 지친다. 이거 아닌데 바로 그 부분을 반드시 정화하거나 내려놓거나 방법을 바꾸셔야 합니다. 어쨌든 이번 9월의 우주 흐름을 살펴보면은요. 뭔가 왁자지껄하고 축제 같은 분위기가 아니라 차분하게 정리하고 균형을 잡는 달이에요. 필요한 것과 필요하지 않은 것을 선별하고 생활 습관 그리고 인간관계의 이런 균형을 돌아보라라고 말해주는 시간대이기 때문에 뭔가 내적으로 들어가는 분들이 조금 더 비율적으로는 많을 것 같아요. 그리고 가을에는 좀 센치해지는 그런 것도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내면을 어루만져주는 좀 그런 의미 있는 달로 보내시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이번에는 제가 제네럴로 픽한 타로카드 조언 메시지와 수비술로 봤을 때 9월은 어떤지 가볍게 코멘트하고 넘어가겠습니다. 2025년 9월을 한 자리로 나열을 해서 더해보면 최종적으로는 9라는 숫자가 나오고요. 그리고 그 9가 나오기 바로 직전의 수는 18이 나옵니다. 타로카드에서 18은 달 카드를 상징하고 최종적인 숫자 9는요. 은둔자 카드를 상징합니다. 그리고 수비술에서 9번 같은 경우에는 종결과 마무리, 종료를 나타내죠. 내려놓는 숫자입니다. 그리고 달 카드는 불확실성과 내면의 그림자, 불안, 미래에 대한 어떤 불안정한 마음 같은 것을 나타내고 은둔자는 이러한 달 카드와 좀 연결이 되는 카드이기도 한데요. 그런 불안 안에서도 내 진실, 내 본심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그걸 알아차리면서 나아가는 그런 카드예요. 그러니까 내면의 목소리에 집중한다라고 메시지를 던진다라고 보여집니다. 때문에 진짜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차분히 자신을 들여다보면서 수비술에서 말하는 숫자 9, 이제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는 그런 마무리 단계를 정말 있는 힘껏 용기 내어 마주하세요 라고 우주는 말해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9월은 앞서 말씀드렸던 우주의 흐름상 정리정돈과 균형의 에너지, 그리고 카드나 수비술로 보는 내면의 성찰, 이런 게 가장 중요한 테마가 되겠고요. 카드도 똑같이 말해주고 있어요. 물고기 자리, 개기월식, 그리고 처녀 자리의 부분일식이 이어지는 이번 달은 무언가에 고집하고 집착하고 막 쌓아가는 것보다도 어떤 걸 내려놓아야 내가 조금 더 행복해질 수 있을지 여기에 포커스를 맞춰보면 베스트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내가 원하는 것들도
목표에만 집중을 하고 성취만 되면 돼 라는 고집을 부리면 실제로 그게 이루어졌을 때 정말 행복하다라고 말할 수 없는 것 같아요. 성취도 중요하지만 일상 안에서 이미 나는 행복하다, 편안하다라는 또는 그렇게 느낄 수 있는 액션들을 내가 늘 하고 있을 때 이미 행복은 밖에서 찾지 않아도 내 안에 있는 것이고, 내가 이루고 싶은 꿈은 집착의 대상이 아니라 나를 성장하게 하고 나아가게 하는 그런 긍정적인 목표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저도 예전에 정말 합격하고 싶었던 시험이 있었는데 붙었을 때 그렇게 행복하지 않았어요. 그 시험을 준비하는 과정 안에서 사람들과 소통하고 함께 공부하고 또 친구들한테 나 이런 공부하고 있어 말하면서 내가 하루하루 보내는 그 시간들이 가장 소중했던 것 같고, 그리고 그 이후에는 내가 원하던 길이 아니었구나 라는 것을 알아차리고 내려놓았죠. 집착해서 이루어야 해 라고 가는 게 아니라 나는 그걸 왜 원하는지, 내가 행복을 밖에서 찾고 있진 않은지, 그리고 나는 사실 지금 뭔가 결핍을 안고 있는데 그런 결핍의 마음에 기반해서 목표를 쫓고 있진 않은지, 그런 걸 카드가 말해주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찾고 있는 행복은 사실 멀리 있지 않고 지금 여러분들의 마음 안에 있다라는 사실을 떠올려 주세요. 지금 카드도 그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다가오는 여러분들의 소중한 9월에 의미 있는 답을 찾으시길 바랄게요. 2025년 9월 럭키데이입니다. 럭키데이마다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 정보란 그리고 고정 댓글에 남겨놓은 링크를 타고 들어가서 블로그 포스팅을 통해 의미를 체크해 주시고요. 먼저 9월 2일입니다. 9월 2일은 만사각이란 대안입니다. 다만 불성취가 겹치고 있기 때문에 신중한 액션을 추천합니다. 9월 4일은 작은 행동이 큰 결실이 되어 돌아오는 1,2만배일입니다. 9월 5일은 인연운 친구운이 좋은 우인의 날입니다. 9월 6일은 호랑이의 날입니다. 금전운, 제시자, 투자운, 여행운에서 길하게 작용하고요. 사랑은 지원하지 않는다고 하니 참고해주세요. 9월 7일은 하나의 작은 행동도 나중에 시간이 지나 크게 들어온다라고 알려진 1,2만배일이고요. 다만 불성취와 비슷한 종류의 기운인 불멸이 겹치고 있기 때문에 신중한 액션을 추천합니다. 9월 8일은 만사각이란 대안과 용의 날이 겹치고 있는 럭키데이인데요. 용의 날도 호랑이와 뱀의 날처럼 상업적인 부분에서 일적인 부분에서 가장 큰 지원을 받는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참고로 9월 8일은 물고기 자리 만월이고요. 월식이 겹치고 있죠. 오전 3시 8분입니다. 9월 9일은 투자운과 예술운, 금전운이 좋은 뱀의 날입니다. 사랑의 운은 지원하지 않아요. 참고해주세요. 9월 11일은 친구운이 좋은 우인의 날, 9월 12일은 1,2만배일, 9월 14일은 만사각이란 대안입니다. 9월 17일은 우인의 날, 9월 18일은 금전운과 투자운, 재시작에서 좋은 호랑이의 날입니다. 다만 불성취가 겹치고 있으니 신중한 액션 추천합니다. 9월 19일은 1,2만배일입니다. 다만 또 불멸이 겹치고 있어서 신중한 액션을 추천합니다. 9월 20일은 대안과 용의 날이 겹치는 럭키데이입니다. 9월 21일 뱀의 날, 9월 22일 우인의 날입니다. 9월 22일은 처녀자리 신월인데요. 부분일식이 겹치고 있습니다. 오전 4시 54분 체크해주세요. 9월 23일은 추분입니다. 럭키데이라서 적은 거는 아니고요. 태양이 천칭자리로 이동하는 의미 있는 날이라서 이쪽에 같이 적어봤습니다. 밤과 낮의 길이가 같아지는 계절 전환기죠. 9월 24일은 1,2만배일입니다. 불멸이 겹치고 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움직여주세요. 9월 25일은 만사각이란 대안, 9월 28일 인연운이 좋은 우인의 날, 9월 30일 금전운, 여행운, 투자운, 재시작에서 좋은 호랑이의 날입니다. 불멸이 겹치고 있으니까요. 신중하게 움직여주세요. 마지막으로 불성취와 불멸의 날 소개해드리고 가겠습니다. 불성취와 불멸 모두 종료, 캔슬, 자기 성찰, 청소, 정리정돈에서 길하게 작용합니다. 새로운 시작은 추천하지 않지만 끝내거나 종료하는 것은 추천합니다. 9월 2일은 불성취입니다. 다만 럭키데이 대안이 겹치고 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움직여 주시면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9월 10일은 온전한 불성취 날입니다. 주의해 주세요. 9월 18일은 불성취 날이지만 호랑이의 날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신중하게 움직여 주세요. 9월 23일은 온전한 불성취 날입니다. 추분의 날이기도 하기 때문에 정리정돈하시면서 자신을 되돌아보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다음은 불멸입니다. 9월 1일은 온전한 불멸이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9월 7일은 불멸이지만 1, 2만 베일이 겹치고 있어서 신중하게 움직여 주실 것을 추천합니다. 9월 13일은 온전한 불멸입니다. 주의해 주세요. 9월 19일은 불멸이지만 1, 2만 베일이 겹치고 있습니다. 신중하게 움직여 주세요. 9월 24일은 불멸이지만 1, 2만 베일이 함께하고 있고요. 9월 30일도 불멸이지만 호랑이의 날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럭키데이가 겹치는 불성취 불멸의 날에는 긍정적인 행동을 진행하시되 꼼꼼하게 점검하면서 겸허한 마음으로 움직이실 것을 추천합니다. 9월의 럭키데이 여기까지입니다. 애정하는 럭키님들께 행운이 가득 찾아오길 바랄게요. 감사합니다.